야, 이거 결국은 예상대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전기차에만 올인한다고 했던 제조사들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도 처음에는 전기차만 만들어야 한다면서 강하게 나와도 기업들이 반발하면 한 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미국과 유럽이 중심 산업인 건 분명하고, 이 산업이 죽으면 유럽과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고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거니 당연하죠. 흐름상 전기차 계획을 늦추던지 아니면 내연기관차 관련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전망이 현실이 됐습니다. 현대차는 그래서 아예 신형 엔진을 개발할 거라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전기차를 버리기라도 한다는 걸까요? 오늘은 일단 흐름이 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현대차랑 비슷한 시기에 벤츠도 관련 발표가 나와서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자, 지금 현대차그룹이 아예 신형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 흐름과 방향이 확 틀어졌다는 건데, 이게 지금 2년 만에 신형 엔진 개발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거란 말이죠. 이러면 이제 아니 그럼 2년 동안 엔진 개발을 전혀 안 했단 소리야? 이러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건 아니죠. 원래 엔진 개발이라는 게 신차가 있을 때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완제품이고 엔진은 일종의 플랫폼 개념인데, 자동차 자체도 보면 하나를 개발해 놓은 다음에 몇 년을 수십 개 차종이 돌려 쓰잖아요. 차종에 맞춰서 개량해서 쓰는 거지, 신차가 있을 때마다 완전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엔진도 브랜드의 중심이 되는 엔진을 하나 개발해 놓고 차급에 맞춰서 출력이나 연비, 사운드 이런 걸 세팅 내지는 튜닝해서 돌려 쓰는 겁니다. 이건 뭐 벤츠, BM, 폭스바겐, 포드, GM 어떤 브랜드든 똑같습니다. 심지어 람보르기니도 같은 폭스바겐 그룹이라고 포르쉐 엔진을 같이 쓰잖아요. 이건 그룹사마다 흔한 일이고, 그래서 이번 신형 엔진 개발 소식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차가 풀체인지 된다고 하는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건 사실 이전에 전망해 드렸던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연구개발본부 전동화 성능개발센터 아래에 엔진 설계실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조직인데, 기존의 전동화 부서로 분산된 내연기관 연구개발 인력을 다시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 외부에서 추가 인력을 확보 중이기도 하고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방향하고는 완전 다른 거죠. 지난 2021년 말쯤에 박정국 사장이 연구개발본부장으로 취임했고, 이때 거의 물갈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있었잖아요. 파워트레인 담당이라는 걸 전동화 개발 담당으로 바꾸고 배터리 개발 센터를 신설하고 파워트레인이라는 명칭 자체를 아예 없애고 산하 조직명을 모두 전동화로 바꿨을 정도입니다. 연구개발 중심을 엔진이 아니라 전동화 중심으로 옮겨가는 취지였는데요. 이때도 수많은 언론사에서 어떤 식으로 기사가 나왔냐, 현대차그룹이 마치 전기차에만 올인한다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논평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동화와 전기차 올인은 완전 다른 거라고 짚어드렸죠. 전동화에는 하이브리드 차도 포함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연기관 엔진의 종말이다 뭐다 말이 많았는데, 이게 예상만큼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고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내연기관 엔진 중심의 하이브리드 차가 건재할 거라고 전망했던 겁니다. 이게 이번에 현실이 된 거죠. 그럼 도대체 엔진을 다시 개발하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유로 엔진 규제 아실 겁니다. 현행이 유로6 기준이고 이 다음이 이제 유로7인데, 유로7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규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이건 어떻게 맞춘다고 될 수준도 아니고, 이 기준에 맞추기엔 연구 개발비가 너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들어가고, 그렇다고 그만한 비용을 작정하고 들이자니 전동하다 뭐다 해서 내연기관 엔진 시장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또 모든 차를 전동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들한테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상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일본차 브랜드랑 현대차그룹 말고는 없잖아요. 벤츠나 BM만 봐도 내연기관 차들 판매량이 많은 회사인 게 분명하죠. 이렇게 되니 미국이랑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반발이 너무 거셌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연합의회가 새로운 기준을 현행 유로6D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안을 최종 의결했고, 유럽 환경보호청도 자동차 회사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출가스 기준을 한 번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2027년부터 2029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선 새로운 엔진 그리고 여유로워진 시간 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거죠. 규제가 완화되긴 했어도 상황이 완전 쉬워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엔진 설계실도 목표를 아예 유로7 대응으로 잡고 테스트 조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걸로 보입니다. 일단 현대기아차 입장에선 긍정적인 방향인 건 맞습니다. 애초에 전기차만 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더 많이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지금 잘 팔리는 차들을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새로운 엔진도 개발하면 되는 거라 문제 될 건 없어 보이네요. 비슷한 시기에 벤츠도 관련 내용이 나왔습니다. 벤츠는 아예 우리나라랑 관련된 소식이 중심이었는데요. 마데아스 바이틀 벤츠 코리아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작년부터 벤츠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BM이 한국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해버리면서 벤츠는 당장 판매량을 끌어올려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특히 벤츠는 판매량도 중요하지만 BM보다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인식도 없지 않아서 이것도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 한국 시장에서 전기차가 주춤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전기차를 버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 모두를 가져가고 전기차 트렌드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믿고 집중하겠다고도 밝혔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벤츠 전기차 실적이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벤츠 전기차 매출이 80%의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거의 제로에서 80%가 성장한 거라서 성장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절대적인 판매량이 부진했으니 EQ 브랜드도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벤츠도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차가 강세인 걸 아니까 내연기관차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투트랙 전략을 펼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벤츠뿐만 아니라 포드나 GM도 전기차 올인을 하겠다고 했죠. 얘네는 현대차처럼 전동화 전략이 아니라 진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했었던 건데 벤츠는 2025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벤츠뿐 아니라 포드, GM, 폭스바겐까지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GM은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는 계획을 수정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내연기관 기반 신차들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고요. 포드는 아예 전기차가 아닌 하이브리드차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4배 늘린다고 하고요. 여기에는 포드의 주력 모델이자 미국을 대표하는 픽업 트럭인 F150 하이브리드 모델도 포함됩니다. 폭스바겐은 골프, 티구안, 파사트를 비롯한 주요 모델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쪽은 이미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도태되지 않는 이상 전기차도 계속 성장할 거고 대신 전기차로 집중되던 성장세가 앞으로는 하이브리드차 성장세로 기울 수밖에 없고 이건 내연기관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보다 실현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현질이 되고 있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이런 흐름이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가 중요할 텐데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현대기아차는 말이 뭐하나요? 이미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투트랙 전략이 더욱 강화된다는 말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르노랑 KGM이 문제인데 이 회사들도 사실상 호재를 만났다고 봐야죠. KGM은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한국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가장 중요한 회사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외 진출을 아예 외면할 순 없죠. 한국에서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일정 수준 이상 나와주면 해외 판매량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 중 하나로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만족했다면 웬만한 동남아 쪽 시장은 진출과 성공이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거란 거죠. 마침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모델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고 하고 주력 모델 대부분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추가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을 잘 탄 겁니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안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규모만 다르다 뿐이지 사실상 현대차랑 거의 비슷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르노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브랜드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차를 생산하는 국산 브랜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 경제가 살고 산업이 발전하고 이런 좋은 사례가 많아져야 다른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에 공장을 짓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죠. 르노는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은 유럽인데 여기도 지금 내연기관 엔진이랑 하이브리드 차 위주로 늘려갈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 흐름을 잘 탄 거죠. 오로라 1하고 오로라 2는 하이브리드, 오로라 3는 순수 전기차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 차들이 도입 시기와 시장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소비자들은 좋은 선택지를 더욱 많이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생기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